안녕하세요. 뻔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미난 한국사, 오늘도 재밌게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신분제도와 신분 변동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내용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읽기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정종 11년 1045년의 일입니다. 4월 판단을 내리기를 오역, 불교에 금하는 5가지를 거스른 일을 한 사람, 오천, 5종류의 천한 사람, 불충, 불효, 향, 부곡, 악공,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경우에 과거 응시할 수 없다고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서 특히 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가 없다. 이걸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의 자는 대년이니 안성군 사람이다.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 호장, 향리죠. 숙종 때 을가에 급제하고, 을가는 과거시험이죠. 예, 직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예, 과거제를 통해서 바로 신분의 상승이 있었다. 이의민은 경주 사람인데 부친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파는 사람이었고 모친은 연일현 옥령사 노비였다. 정조문이 난 때 이의민이 살해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 이민은 중랑장이 되었다가 즉시 장군을 승진했다. 또 승진한 케이스네요. 자기 아빠와 엄마가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걸 군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충주, 다인철, 소, 향소, 부곡할 때 소, 그죠? 특수구역입니다. 고종 42년 1255년에 몽골군을 막는데 주민들이 공을 세워서 이간현으로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군공으로 인한 승격이 되겠습니다. 세 자료의 공통점이 뭐죠? 자, 이 부분이죠. 고려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제한적이나마 뭘 할 수 있었다? 네,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었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도 그렇고요, 군공도 그렇고, 그죠? 부곡소 같은 특수구역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신라 골품제 사회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개방적이었다. 완전 폐쇄적이었잖아, 그죠? 골품제는 완전 폐쇄적이어서 신분 상승의 경우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지금 고려는 비교적 그게 개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회의 좀 개방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나라는 거란과 여진 그리고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뭘 세웠다? 네, 천리장성을 세웠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천리장성은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계소문이 감독했던 고구려의 천리장성, 두 번째는 고려 때의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좀 다르니까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지도를 봤을 때 5도 양계, 5개 도와 북계, 동계, 양계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 고려가 되겠죠. 8간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 맞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2번, 활구를 사용하는 관영상점. 활구가 뭐더라?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 하는 고려의 화폐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은병이죠. 자, 그러니 고려의 대표적인 화폐. 맞습니다. 3번, 사람들이 멀리하는 천안신분의 백정.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 천안신분 맞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안신분의 백정은 조선 때의 것이고요. 이 직역별 구분, 이 표가 바로 고려 때의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직업으로서 역을 부여받고 토지도 받는 그런 하급관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호라고 하고요. 그걸 받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을, 대부분 농민이죠. 이들을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천한 신분이 아니고 일반 신분이죠. 양민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천민이었어요. 기억합시다. 4번,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재혼하는 여성. 맞죠? 고려 때는 재혼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조선시대에는 재혼하는 여성들 되게 좋지 않게 보았고 법적으로도 재혼한 여성의 자식을 과거시험도 응시할 수 없었어요. 문과시험에. 그래서 제한받았습니다. 자, 조선이죠. 4번은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받은 관리. 전시과. 고려 맞죠? 이것도 역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표와 같은 신분제도가 운영되었던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표를 보니까 양반도 나오네. 조선인가? 밑에 보니까 서리, 향리, 남반, 하고 입장교. 긴감인가? 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 밑에 뭐가 있다? 향소, 부공민이 있네요.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 특히 소라는 존재는 고려시대의 특수한 구역이었으므로 이것은 고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표를 봤을 때 저 특징적인 키워드는 저것이 되겠죠. 향소, 부곡. 자, 고려의 지방제도 물었네요. 자, 주연보다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 맞죠? 맞습니다. 자, 이때는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의 숫자가 적고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많아서 향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향리들의 영향력이 조선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죠. 참고로 조선은 모든 군현의 지방간이 파견되었었어요. 그래서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번이 고려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2번은 신라 중대 때 얘기죠.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두고 지방군은 십정. 3번은 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앙집권이 아주 강했겠다. 그렇죠? 자, 향리의 영향력은 약해됐을 것 같아요. 4번은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사출도. 5번 오소경, 구주 오소경 들어봤죠? 신라 중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사례를 서술하시오. 자, 고려 신분 구조는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귀족, 중유층, 양민, 천인이 되겠습니다. 이 엄격한 신분제였지만, 그래서 비교적 세습되었지만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신라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방적인 사례, 즉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사례를 언급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살표로 올라갈 수 있는 사례. 향리가 과거의 급제에서 고위관료가 되는 경우. 맞죠? 문관이 되는 경우. 군인이 군공을 세워서 무신으로 출세하는 경우. 맞죠? 군공을 통해서 향부곡소의 주민이 일반 군현민으로 승격하는 경우. 맞죠? 사실 향부곡소 같은 특수구역이나 일반 군현이나 신분적으로는 양민인 건 같았지만 훨씬 차별을 대우받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승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거노비가 재산을 모아서 양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밑줄 친 건 여러 소. 자, 나머지 내용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소라는 존재는 아까 말했던 향부곡소 특수구역이죠. 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이 직접 다스렸다. 이건 주현의 경우고, 속현이나 향부곡소의 특수구역들은 간접 지배였어요. 지방관이 없었고 향리들이 간접적으로 지배했었다. 그래서 자, 이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받았죠. 세금 부담도 많았고 거주 이전에 제한도 받았고 이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과거 응시도 할 수 없었네요. 자, 어쨌든 기억은 향리들이 다스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틀렸죠. 니은입니다. 일반 군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이 있었다. 맞죠? 디귿, 자벽에 종사하면서 급료받고 생활했다. 이거는 중류층이죠. 하급 관리 서리들. 그죠? 리을, 원칙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했다. 맞죠?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다.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일반적이었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왜 누나만 재산을 독차지합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에게 다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손변이라는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재산을 남매가 똑같이 나누도록 하라. 이런 느낌을, 여성의 지위가 좀 비교적 높았던 것 같다. 그렇죠? 자, 이건 바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고려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대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교적 이렇게 상속을 균등하게 분배했던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었던 사회였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그래서 고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받는 부곡민. 향부곡소의 주민들. 맞죠? 차별받았었잖아요.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사람들이 멀리하는 천한 신분의 백정.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자, 이것은 고려시대에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하므로 저
그 가축을 도살했던 그러한 조선시대 천한 신분 백정과는 좀 달랐다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은 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3번 제가 재혼한 여성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았던 게 고려사회고 차별했던 것이 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신분을 높이러 공명첩을 구입하는 부유한 농민. 이건 기억하세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 후기 때 모습입니다. 조선의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공명첩을 발행해서 일종의 이름을 비워놓은 간직 임명장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이름 쓰면 간직의 이름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양반 신분을 얻었던 거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촌락의 호구, 토지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촌주, 촌락문서. 이건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신라의 내용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자, 사건의 일지는 보니까 망이망소이의 본기가 되겠네요. 공주 명학소. 이것도 연간의 세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일으켰다. 고려 무신 집권기 때 내용이 되겠죠. 1번 서울 통청운동.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서울들의 신분 상승 운동입니다. 노력했던 운동이죠. 2번 신라 말 원종과 연을 본기죠. 3번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는 조선 후기 때 모습이고요. 이 무렵에는 자녀가 균등하게 분배받았습니다. 4번 책화, 동해죠. 옛날 여러 나라 중에 동해입니다. 5번 특수구역 사람들은 차별받았다. 망이망소이의 공주 명학소가 대표적이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잘 풀어봤나요? 자, 이 내용들을 주요 용어와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